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AI를 위한 수학 기초 과정 중 행렬과 행렬 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되는 선형대수를 넘버파이 코드와 함께 쉽게 배워봅시다. 이번 영상에는 8개의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행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행렬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행렬 곱셈을 배웁니다. 이어서 전치 행렬, 항등 행렬과 역행렬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넘버파이를 활용한 실습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행렬이란 숫자들을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한 것입니다. 가로줄을 행,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릅니다. 행렬은 대량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복잡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행렬의 크기는 m 곱하기 n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m은 행의 수, n은 열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하면 2개의 행과 3개의 열을 가진 행렬을 말합니다. 이 표기법을 잘 기억해두세요. 행렬은 실생활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FHD 해상도인 1920 곱하기 1080 이미지는 200만 개 이상의 픽셀 값을 가진 거대한 행렬입니다. 또한 넷플릭스 같은 추천 시스템에서도 사용자와 영화 평점을 행렬로 저장하여 활용합니다. 넘버파이로 행렬을 생성하는 코드를 살펴봅시다. 넘파이를 임포트한 후 np 어레이 함수에 중첩 리스트를 전달하면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2 곱하기 3 행렬을 생성하고 쉐입 속성을 확인하면 튜플 형태로 2, 3이 출력됩니다. 특정 원소에 접근할 때는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를 함께 지정합니다.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같은 위치의 원소끼리 연산합니다. 이를 원소별 연산, 영어로 엘러먼트 와이즈 연산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두 행렬의 크기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기가 다르면 연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코드로 확인해봅시다. 2 곱하기 2 행렬 A와 B를 생성하고 더하기 연산자로 덧셈을 수행합니다. 결과는 같은 위치의 원소끼리 더해져 6, 8, 10, 12가 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끼리 빼면 마이너스 4가 반복되는 행렬이 나옵니다. 행렬 곱셈은 덧셈과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A와 B를 곱하려면 A의 열수와 B의 행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 행렬의 크기는 A의 행수 곱하기 B의 열수가 됩니다. 또한 행렬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의 결과가 다릅니다. 행렬 곱셈의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 결과 행렬의 각 원소는 첫 번째 행렬의 행과 두 번째 행렬의 열을 내적한 값입니다. 즉, 대응하는 원소들을 각각 곱한 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파이썬 코드로 행렬 곱셈을 해봅시다. 파이썬 3.5 버전부터는 골뱅이 연산자로 행렬 곱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첫 번째 원소 19는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7로 계산됩니다. np 다트 함수를 사용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치 행렬은 원래 행렬의 행과 열을 서로 바꾼 것입니다. m 곱하기 n 행렬의 전치는 n 곱하기 m 행렬이 됩니다. 대각선을 기준으로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치 연산은 데이터 변환이나 행렬 분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넘버파이에서는 점 t 속성으로 간단히 전치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3 행렬 A의 전치 AT는 3 곱하기 2 행렬이 됩니다. 원래 첫 번째 행이었던 1, 2, 3이 전치 후에는 첫 번째 열이 됩니다. 행과 열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등 행렬은 대각선이 모두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정방 행렬입니다. 항등 행렬은 행렬 곱셈에서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행렬 A에 항등 행렬 I를 곱해도 원래 행렬 A가 그대로 나옵니다. 역행렬은 원래 행렬과 곱했을 때 항등 행렬이 되는 행렬입니다. A 곱하기 A의 역행렬은 항등 행렬 I와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렬이 역행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정방행렬이면서 행렬식이 0이 아닌 경우에만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np i 함수로 항등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3을 전달하면 3 곱하기 3 항등행렬이 생성됩니다. 역행렬은 np 리넬그 inb 함수로 계산합니다. 행렬 A와 A의 역행렬을 곱하면 항등행렬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버파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속도입니다. 넘버파이는 내부적으로 C 언어로 구현되어 있어 파이썬 리스트보다 훨씬 빠릅니다. 또한 벡터화 연산을 지원하여 반복문 없이 전체 배열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연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넘버파이에서 2 곱하기 3 행렬을 생성한 후 쉐입 속성을 확인하면 어떤 값이 반환될까요? 1번 투플 3, 2번 투플 2, 3번 리스트 2, 4번 투플 2, 1 중에서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 투플 2, 3입니다. 넘버파이에서 행렬의 쉐입 속성은 항상 행, 열 순서로 투플 형태로 반환됩니다. 2 곱하기 3 행렬은 2개의 행과 3개의 열을 가지므로 3이 반환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파이썬 넘버파이에서 메일릭스경 1로 접근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위치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 0번째 행, 1번째 열입니다. 파이썬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메일릭스 0, 1에서 첫 번째 숫자 0은 행 인덱스, 두 번째 숫자 1은 열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두 행렬 A와 B의 덧셈이 가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요? 행렬 연산의 기본 조건을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2번, A와 B의 크기가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입니다.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같은 위치의 원소끼리 연산하는 것이므로 두 행렬의 크기가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A의 열수가 B의 행수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은 행렬 곱셈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의 흑백 이미지를 행렬로 표현할 때 이 행렬의 총 원소 개수는 몇 개일까요? 정답은 4번, 207만 3600개입니다. 1920 곱하기 1080을 계산하면 약 200만 개의 원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FHD 이미지의 픽셀 수입니다. 각 원소는 해당 픽셀의 밝기 값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추천 시스템에서 1000명의 사용자가 500개의 영화에 매긴 평점을 행렬로 저장할 때 특정 사용자 U의 영화M에 대한 평점에 어떻게 접근할까요? 정답은 2번, 레이팅즈 U잼 또는 레이팅즈 UM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아이템 평점 행렬에서 행은 사용자, 열은 아이템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용자 인덱스가 먼저, 영화 인덱스가 나중에 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A에서 B를 뺀 결과는 무엇일까요? A는 1, 2, 3, 4이고 B는 5, 6, 7, 8입니다. 정답은 2번, -4가 4개인 행렬입니다. 행렬 뺄셈은 같은 위치의 원소끼리 빼는 연산입니다. 1에서 5를 빼면 -4, 2에서 6을 빼면 -4,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가 -4가 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넘버파이 배열이 파이썬 기본 리스트보다 행렬 연산에 더 적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넘버파이 배열은 연산 속도가 훨씬 빠르고 벡터화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넘버파이 배열은 C로 구현되어 있어 빠르고 벡터화 연산으로 반복문 없이 전체 배열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월별 매출 데이터가 각각 3 곱하기 4 행렬로 저장되어 있을 때 1분기와 2분기 데이터를 합산하려면 어떤 연산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3번, 두 행렬을 동일 위치 원소끼리 덧셈한다입니다. 상반기 총 매출을 구하려면 같은 지점에 같은 월 데이터를 더해야 합니다. 이는 행렬의 덧셈으로 동일한 위치의 원소끼리 더하는 연산입니다. 오늘 행렬과 행렬 연산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행렬의 개념, 덧셈과 뺄셈, 곱셈, 전치,
항등 행렬과 역행렬, 그리고 넘버파이 활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직접 넘버파이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